1997년 여름 미국 해양대기청의 수중 청음 시스템이 이상한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남극 해역에 설치된 수중 마이크가 기록한 소리였죠. 그것은 극저주파의 강력한 음파였습니다. 주파수가 점점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는 패턴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소리를 블루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소리의 특성상 생물체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어떤 해양 생물과도 일치하지 않았죠. 가장 가까운 것은 고래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블룹은 고래 소리보다 훨씬 크고 낮았습니다. 이 소리를 낸 생물체가 있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동물보다 커야 했습니다. 흰긴 수염 고래보다 몇 배는 커야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생물이 정말 바닷속에 숨어 있을까요? 블룹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여러 센서에서 동시에 감지되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소리였다는 뜻입니다. 과학계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미지의 거대 생물이 심해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설 속의 크라켄이 실제하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20년 넘게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해는 인류가 가장 적게 탐사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화성 표면에 대해 심해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구 해양의 80% 이상이 아직 탐사되지 않았습니다. 수심 200m 이하는 햇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암흑의 세계입니다. 수심 1000m에서는 압력이 100기압을 넘습니다. 보통 잠수함으로는 갈 수 없는 깊이죠. 수심 6000m 이상의 초심에는 더욱 극한의 환경입니다. 압력은 1000기압을 넘고 온도는 영하에 가깝습니다. 그곳에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거의 모릅니다. 지금까지 탐사된 심해 지역은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나머지 95%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생물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심해 탐사가 진행될 때마다 새로운 종들이 발견됩니다. 빛을 내는 물고기, 투명한 오징어, 거대한 등각류 등 놀라운 생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2004년 마리아나 해구 탐사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가 발견되었습니다. 열수 분출구 주변에서 화학 에너지로 살아가는 생물들이었죠. 햇빛 없이도 생명이 번성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생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블룸만이 유일한 미스터리 소리는 아닙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여러 정체불명의 소리가 기록되었습니다. 1999년 줄리아라는 소리가 감지되었습니다. 약 15초간 지속된 이 소리는 매우 독특한 패턴을 가졌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바닥을 긁는 듯 했죠. 과학자들은 빙산이 해저와 마찰하며 낸 소리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업스윕이라는 소리는 1991년부터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주파수가 서서히 올라가는 연속적인 소리입니다. 계절에 따라 강도가 변하는데 원인은 불명입니다. 해저 화산 활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트레인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름처럼 기차 소리와 비슷하게 들립니다. 1997년 봄에 여러 차례 감지되었죠. 이것도 빙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슬로우다운은 1997년 5월에 기록된 소리입니다. 약 7분간 지속되었고 주파수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매우 큰 소리였지만 역시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소리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설명으로 완전히 해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빙산이나 지진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2005년 해양대기청은 블룹의 정체를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빙산이 깨지면서 낸 소리라는 것이었죠. 남극 대륙의 거대한 빙붕에서 떨어져 나온 빙산이 물속에서 균열되면서 블룹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빙산 소리를 분석해보니 블룹과 유사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스터리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블룹의 음향 특성이 빙산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리의 패턴이 너무 규칙적이고 생물학적 특성을 보인다는 주장이죠. 또한 블룹과 비슷한 소리가 빙산이 없는 다른 해역에서도 감지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과연 모든 미스터리 소리가 빙산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심해에는 정말 미지의 생물이 없을까요? 과학적 설명이 나왔지만 의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실의 일부만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다는 여전히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미지의 해양 생물에 대한 전설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크라켄, 북유럽의 바다뱀, 일본의 우미보주 등 모든 해양 문화의 거대 괴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들은 선원들의 허풍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거대 오징어가 실제로 발견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설 속의 크라켄이 실제했던 것입니다. 대왕 오징어는 몸 길이가 13m를 넘고 촉수까지 포함하면 18m에 달합니다. 이런 거대한 생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다른 미지의 생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2012년 일본 연구팀은 최초로 살아있는 대왕 오징어를 심해에서 촬영했습니다. 수심 630m에서 찍은 영상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수백 년간 전설로만 여겨졌던 생물이 실제로 촬영된 것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대왕 오징어보다 더 큰 다이오우이카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목격담에 따르면 20m가 넘는 오징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큰 오징어가 있다면 더 큰 포식자도 있어야 합니다. 생태계의 균형상 그래야 하죠. 향유고래가 대왕 오징어를 사냥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미지의 고래나 다른 포유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14년 과학자들은 심해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수심 8,000m 마리아나 해구에서 새로운 종의 물고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런 깊이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압력이 너무 강해서 생명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생명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극한의 환경에도 적응하고 번성합니다. 2019년에는 수심 1927m에서 새우와 해파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에도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발견들은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곳에도 생명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룩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거대 생물도 심해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호주 연구팀은 놀라운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시포노포어라는 군체 생물인데 길이가 무려 45m였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긴 생물입니다. 흰긴 수염 고래보다 훨씬 깁니다. 이 생물은 개체가 아니라 수천 개의 작은 생물이 연결된 군체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생물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다른 형태의 거대 생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심해 탐사는 매우 어렵습니다. 유인 잠수정으로 갈 수 있는 깊이는 제한적입니다. 가장 깊이 잠수한 기록은 2019년 빅터 베스코보가 세운 1928m입니다. 마리아나 해구 바다까지 내려간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잠수는 매우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번 잠수하는데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무인 잠수정이 더 실용적이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심해의 압력과 어둠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배터리 수명도 제한적이고 통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해의 대부분은 여전히 미답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재로 만든 잠수정은 더 깊이 더 오래 잠수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 잠수정은 인간 없이도 탐사를 수행합니다. 고해상도 음향 탐지기는 더 정밀하게 심해를 스캔합니다. 환경 DNA 기술은 물 샘플만으로 그 지역에 사는 생물을 파악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결합되면 심해의 비밀이 점점 밝혀질 것입니다. 어쩌면 몇십 년 안에 블룹의 진정한 정체가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빙산이든 미지의 생물이든 말이죠. 중요한 것은 탐험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심해에 전혀 새로운 형태의 생명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아는 생명의 정의를 넘어서는 존재 말이죠. 예를 들어 규소 기반 생명체나 플라즈마 생명체 같은 것들입니다. SF처럼 들리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본질은 자기 조직화와 복제 능력입니다. 이것이 탄소와 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는 전혀 다른 화학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심해 열수 분출구에서는 지구 표면과 완전히 다른 조건이 존재합니다. 섭씨 400도가 넘는 물, 높은 압력, 독성 화학물질이 가득한 환경이죠. 그런데도 생명이 번성합니다. 어쩌면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형태의 생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블룹이 정말 생물의 소리였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동물과 전혀 다른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뼈나 근육이 아닌 다른 구조로 소리를 낸다면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합니다.
과학의 역사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것들이 발견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심해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바다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중 극히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종의 새로운 해양 생물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블룹과 같은 미스터리 소리들은 그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바다 밑에는 여전히 비밀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이죠. 어쩌면 그곳에는 정말로 전설 속 괴물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오징어나 알려지지 않은 고래 혹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가 말이죠. 과학적 설명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의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빙산 이론도 가설일 뿐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심해로 직접 가서 블룹의 원인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남극 해역의 수천 미터 깊이로 내려가 음원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다는 너무 넓고 깊습니다. 바늘을 건초더미에서 찾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다의 매력입니다. 미지의 영역 탐험되지 않은 세계 그곳에 대한 경외감과 호기심이 우리를 이끕니다. 다음에 바다를 볼 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저 아래 수천 미터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둠 속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생명체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블룹의 주인공은 지금도 심해 어딘가를 헤엄치고 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탐사가 계속되면 심해의 비밀도 하나씩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바다는 신비를 간직한 채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깊고 어두운 물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여전히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소리가 빙산의 신음인지 미지 생물의 노래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다고 말이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10개의 미스터리 여행이 모두 끝났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